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청담 해리슨 송도병원 대표원장 김명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척추 질환을 평가하는 다양한 영상 검사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외래에서 흔히 엑스레이 설명을 듣고 한참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제 검사를 또 해야 하는지, CT만 찍으면 안 되는지, 또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또 MRI를 또 왜 찍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항상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또 물리적으로 매번 그런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진료를 보시기 전에 한번 들어주시면 실제 진료를 보실 때 진료실 안에서 이제 많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신경외과 전문이고요. 이제 척추 수술을 주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척추 내시경, 특히 이제 단일공 내시경 수술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흔히 하는 검사는 엑스레이, CT 그리고 이제 MRI인데요.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세 가지 화면을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 가지 검사를 나란히 놨는데 이 세 검사는 전부 한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예, 굉장히 특징적으로 잘 보여져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알아보고 저희가 왜 이런 검사를 하는지,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엑스레이인데요. 엑스레이는 일단 검사 시간이 짧고 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이제 경제적인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엑스레이를 보면 이제 앞뒤면으로 찍는 사진과 측면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좀 환자분의 척추의 별 상태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또 뼈의 모양이 어떤지, 변형이나 퇴행의 정도는 어떤지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략적인 골밀도를 보고 또 관절에 불안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이제 엑스레이 검사인데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어느 게 변형이 있고 또 어느 게 퇴행이 있는지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검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 가지 비교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진은 77세 여자 환자분의 사진이고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진은 이 22세 여자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이 두 가지 사진을 이제 나란히 놓고 봤을 때 기존 할머니 사진과 젊은 분의 사진을 보면 척추뼈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있게 되면 이 뼈 모양이 뾰족해지고 또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 간격이 불규칙해지면서 퇴행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골밀도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골밀도 검사처럼 구체적으로 수치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대략적인 이제 뼈의 밀도가 높겠다 낮겠다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자분의 사진에 비해서 이제 척추뼈를 봤을 때 얼룩덜룩하게 보이고 또 세로줄 무늬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골밀도가 좀 떨어져 있겠다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엑스레이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관절의 불안정을 보는 검사입니다. 엑스레이는 CT나 MRI와 다르게 이렇게 앞으로 굴곡해서 찍고 또 허리를 뒤로 이제 신전해서 찍는 두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제 불안전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왼쪽 굴곡 검사랑 신전 검사를 봤을 때 봐야 될 부분은 여기 요추 4번, 5번 뼈와 이쪽 4번, 5번 뼈를 봐야 되는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선을 그려 보면 이렇게 앞으로 굽혔을 때 뼈의 앞뒤선, 그래서 뒤로 폈을 때 앞뒤선을 구별을 했을 때 4번 뼈, 5번 뼈가 5번에 비해서 4번 뼈가 이렇게 앞으로 전방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뒤로 젖혔을 때는 다시 어느 정도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는데 앞으로 가면 이제 4번 뼈가 5번 뼈 앞으로 빠지면서 우리가 이제 전방으로 전이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이제 형태를 띠게 되고요. 이제 보통은 협착증이 간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는 협착증이 많아서 감압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유압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척추뼈의 앞을 봤을 때 정렬이 어긋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엑스레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방전이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이렇게 유압술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유압술도 최근에는 이렇게 단일공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유압술을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전방전이증이 있는 상태에서 협착증이 동반됐고, 지금 여기 사진은 없지만 관절에 불안정이 있어서 이제 유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전방전이증이 있다고 해서 전부 유압술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사진처럼 불안정이 동반이 되면 유압술을 고려를 합니다.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검사는 이제 EOS라는 검사입니다. EOS 검사는 이제 국내에 그렇게 많이 도입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전신을 3D로 만들어주는 엑스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측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찍는 모습을 이제 사진을 제가 찍어왔는데, EOS는 이제 척추의 전체적인 상태를 평가를 하고 또 다리를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자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성장기 소아나 성인까지도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바른 자세를 교정할 수 있게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척추 평가 같은 경우는 뭐 전면, 측면 그리고 후면에서 찍어서 각도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척추 변형의 정도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지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척추와 골반이 이어지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그 관계를 파악하기가 쉽고, 또 대퇴골과 경골, 이 다리의 길이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 인제 휘어져 있는 정도인지 뒤틀려 있는 정도를 이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좋은 것은 이제 저희가 흔히 인제 전체 보는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인제 홀스파인 엑스라고 그러는데, 되게 이 엑스레이를 한 번에 찍는 건 아니고요. 경추, 흉추 그리고 또 요추 이렇게 나눠서 보통 방사선 기사들이 이제 서너 장으로 나눠서 여러 번 찍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작업으로 이렇게 뼈들을 이어 붙여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영상에 왜곡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제 그거에 비해서 EOS는 이제 한 번에 검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검사 시간도 줄고 방사선 피폭량도 줄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CT와 다르게 이제 서서 찍는 검사입니다. 이제 CT는 누워서 찍는 검사고, 또 EOS는 서서 찍는 검사다 보니까 실제로 중력이 반영되어 있는 척추 디스크나 관절의 사진을 평가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일상생활에 통증을 느낄 때 더 정확한 신경에 가까운 이제 뼈의 구조를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장점들이 있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보면, 이제 30대 초반 남자분인데 이제 타 병원에서 이렇게 우측에 보이는 엑스레이를 찍고 와서 이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물리치료 그리고 또 추가적인 평가를 위해서 저희 병원을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척추 측만증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유전적인 부분도 일부 있고, 또 2 차적인 부분도 있는데, 인제 이분은 인제 2 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제 단순 엑스레이만 놓고 봐서는 이 척추뼈가 실제로 휘어져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측만증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EOS 검사를 통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다리의 길이가 달라서 2 차적으로 골반이 틀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척추뼈도 따라서 휘게 되고, 그걸 또 보상작용으로 해서 인제 측만증이 나타나는 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인제 물리치료와 더불어서 이제 한쪽 다리가 짧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빨창을 보충해 준다거나 하는 걸로 해서 좀 교정을 해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릴 검사는 이제 CT인데요. CT는 용어에서처럼 앞에 봤던 엑스레이랑은 다르게 이제 단면을 보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CT에서 T는 토모그래피에서 오는 T인데, 이 T는 그리스어 토모스라서 온 유래한 단어고요. 잘라낸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자체의 목적이 단면을 보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뼈를 또 자세히 보고 또 단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쪽에 연부 조직을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외래에서 주사 치료를 할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안쪽에 구조물들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주사 치료를 할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술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뼈를 더 자세히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또 연부 조직이 석회화되어 있는 경우, 또 골절의 형태가 어떤지, 그 외에도 저 척추가 심한 변형이나 또 퇴행성 변화로
복잡한 구조가 돼서 이제 단순 엑스레이 촬영이나 이런 걸로 판단이 어려울 때는 이제 CT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뒤에서 또 검사들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MRI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이제 이거와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같은 환자분 사진이고요. 이제 동일 부위의 이제 사진을 단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측이 이제 MRI 사진인데 MRI에서 이제 까맣게 보이는 부분, 특히 이제 여기 제가 마우스 포인터로 하는 이 부분이 디스크가 위치하고 있는 부위입니다. MRI에서는 디스크가 이렇게 좀 어둡게 비정상 디스크가 어둡게 보이는데 터져 나온 디스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파열로 보고 수술 준비를 위해서 이제 수술 전 검사로 CT를 찍었습니다. CT를 보시면 이제 이 까맣게 보였던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연부 조직들에 비해서 좀 더 밝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부 조직이 석회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들어가면 단순히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석회화되어 있는 부분을 좀 드릴을 이용해서 갈아낼 필요가 있다거나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를 좀 더 자세히 보는 검사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골절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30대 초반 남자분인데 낙상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오셨고 MRI와 CT를 찍었는데 이제 오른쪽이 이제 MRI 사진입니다. MRI에서는 이쪽 부위에 이제 골절이 있는 거고 MRI에서는 골절이 있으면 이렇게 신호 강도가 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밝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어디가 골절이 있지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CT를 통해서 보면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보면 이쪽에 횡돌기에 이제 골절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보는 거에 있어서는 MRI보다는 CT가 조금 더 유리한 검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퇴행 변화가 굉장히 심한 분들은 이렇게 3차원으로 해서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CT가 단면을 보는 검사이기도 하지만 이 단면 영상들을 쭉 누적을 시켜서 이제 3D로 다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로 다시 쌓아서 보면 이제 회전을 하면서 또 어디 부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수술을 할 때 걸리는 장애물은 없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데 디스크를 디스크가 골성으로 이제 석회화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 디스크 환자 사진인데요. 이제 이분도 이제 CT를 찍어서 또 석회화된 거 여부를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됐던 분입니다. 이제 53세 남자 환자분이고 왼팔 저림감하고 그리고 왼팔 힘이 떨어져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이제 엑스레이 그리고 또 증상에서 환자분은 목 디스크가 강하게 의심이 됐고 그래서 MRI를 찍었을 때 경추 6번과 7번 사이에서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 나오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 수술 전 평가를 위해서 같이 CT를 찍었는데 이 디스크가 그냥 단순히 디스크가 터져 있는 게 아니고 뼈가 주변에 자라나면서 같이 뼈 조직, 단단한 조직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디스크라고 하면 뒤쪽 부분을 조금 갈아내고 그리고 신경을 살짝 제쳐서 안에 있는 부드러운 디스크 조각을 제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뼈 조직이 단단한 경우에는 조금 더 드릴을 많이 해서 신경을 좀 제쳐서 여기 아래 바닥에 있는 뼈 부분들을 좀 갈아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꼭 반드시 보는 검사기도 하고 그래서 MRI와 CT는 이렇게 보려고 하는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검사는 이제 MRI,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엑스레이나 이제 CT와는 다르게 어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방사능에 노출된 위험이 없고 이제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 몸은 되게 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물을 보면 이제 수소 원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제 강한 자기장을 가하면 그 몸에 있는 수소 원자들이 이제 공명 현상, 이렇게 떨게 되는데 그게 이제 조직마다 그 정도가 달라서 그거를 이제 신호를 받아서 색깔 변화가 있이 구별을 해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근육, 신경, 인대 이런 CT에서는 잘 구별이 되지 않던 이제 연부 조직들이 명확히 구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CT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이제 뼈 조직들은
수분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그거는 이제 좀 구별이 어려워서 이거는 CT가 조금 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연부 조직을 볼 때는 이제 MRI가 굉장히 우월한 검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디스크 수술을 한다거나 이제 협착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되게 신경이나 이런 데 눌리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그린 모식도 검사인데요. 이제 아래쪽이 이제 MRI 검사고 이제 위쪽이 이를 간단하게 그려본 이제 모식도입니다. 이제 MRI를 볼 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MRI도 마찬가지로 누워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거 누워 있는 장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래쪽이 등 그리고 위쪽이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몸을 그 축의 횡단면을 이제 자른 거를 보게 되는데 이제 발바닥에서 머리 쪽으로 올려다보는 사진이라서 보이는 사진의 왼쪽이 실제로는 오른쪽, 오른쪽이 실제로는 왼쪽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올려본 사진이고 이걸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제 근육 그리고 후궁이라고 불리는 뼈, 근육 이렇게 있고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여기 가운데 하얀 동그라미로 보이는 이제 신경 부분입니다. 이 신경이 좁아지면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은 안 좋아졌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V자로 되게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어 인대입니다. 그래서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가운데 있는 신경이 눌리는 게 협착증이고 이제 이러면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게 여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디스크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MRI 사진을 보시면 이쪽 위쪽에 디스크 상태를 보고 가운데 신경의 상태를 보는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수술 환자분 사진인데 위쪽 사진을 먼저 보시면 요추제 4번과 5번 사이에 척추관에 협착증이 있습니다. 70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보시면 가운데 하얗게 정상적으로 보여야 될 신경이 눌려서 까맣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측면 사진을 봤을 때도 이렇게 위에서부터 길게 내려오는 신경이 막혀서 이제 잘 통하지 않는 걸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내시경 수술로 제거를 하면 좁아진 신경이 크게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옆에서도 이렇게 개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흉추 환자인데 이제 80세 남자 환자분이고 흉추제 10번과 11번에 뒤쪽에 있는 황색 인대가 이제 골화되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CT를 보면 이제 당연히 자세히 보이긴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MRI 사진만 가지고 왔고요. 이제 왼쪽에서 보면 이렇게 막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착으로 인해서 신경이 막혀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이제 횡단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에서처럼 이렇게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완전히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해서 얼마든지 감압을 할 수가 있고 내시경 수술을 하면 이렇게 정상적인 하얗게 뚫려 있는 신경이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디스크가 탈출한 경우인데요. 이제 30대 초반 남자분이고 이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이 근육인데 이제 다른 노인분들의 MRI와 다르게 굉장히 근육 양도 많고 또 이렇게 굉장히 새카맣게 근육의 질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제가 한 번씩 환자분들한테 이제 운동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예를 들긴 하는데 우리 그 소고기 보면 되게 마블링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얗게 이제 지방질이 껴있는 이제 고기를 저희가 맛있게 먹게 되는데 이제 사람도 보면 이제 근육량이 운동이 많아서 근육량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새까맣게 보이고 여기에 이제 근육량이 떨어지면서 이제 노인분들이나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하얗게 지방질이 끼면서 그런 분들은 좀 더 운동을 격려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운동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이렇게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분인데 이제 디스크가 터져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까만 신경이 내려오고 이제 터진 디스크로 인해서 쪽이 완전히 막혀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지 통증으로 오셨고 특히 이제 젊은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절이나 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보면 이제 관절의 불안정이나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내시경 같은 경우는 특히 뒤쪽의 뼈 구조물을 건드리지 않고 이제 측면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제거할 수가 있고 측면을 통해서 수술로 제거를 하면 정상적으로 눌렸던 신경이 완전히 펴지고 또 막혔던 신경이 이제 뚫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분을 보시면 이제 비슷하게 디스크가 터져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흘러내린 디스크가 확인이 되고 또 이쪽에도 까만 디스크 조직이 터져 나와서 가운데 하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아래로 흘러내린 경우는 이제 여기 단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가 가로막고 있어서 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뭐 뒤쪽에서 수술을 하면 이제 뼈를 많이 갈아내고 관절을 많이 손상시켜서 유압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게 되는데 또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측면으로 들어가면 뼈를 일부 갈아내고 터져 있는 디스크, 흘러내린 디스크를 제거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가 되고 또 환자분 증상도 좋아졌던 경우입니다. 이분은 40대 초반의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요추 5 번과 천추 1번 사이에 이제 주간판이 굉장히 크게 터져 있었고 터진 지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걸을 수 없는 정도의 심한 통증 그리고 또 엉덩이 주변에 감각 저하 또 이제 대변을 보거나 이렇게 볼일을 볼 때 이제 힘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이제 마비 증상까지 있어서 오셨고요. 이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굉장히 크게 터져 있는 디스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터진 디스크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특징적으로 내시경 수술의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의 근육이나 이런 거를 비교를 해 봐서 보시면 이제 수술 전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뒤에 근육 거의 손상 없이 터져 있는 디스크만 제거를 하고 눌린 신경이 풀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터져 있는 디스크가 뭐 거의 다 제거된 상태입니다. 다른 단면을 봤을 때 이제 수술 전 상태, 수술 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수술 전에 이제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우측의 상태를 보면 디스크는 제거돼 있고 눌려 있던 신경이 동그랗게 회복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가 터진지 잘 모르겠다. 그럼 단순하게 봤을 때 좌우 대칭이 아닌지 좌우 대칭인지 보면 되는데 수술 전 상태와 수술 후 상태를 비교를 하면 이쪽에 터져 있던 디스크가 제거되면서 이제 좌우 대칭을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수술은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근육이나 뼈나 인대 같은 경우는 전혀 건들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어서 그 다른 정상 조직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RI에서 하나 보여준 이제 마지막 사진이긴 한데 이제 보시면 이쪽은 이제 추간공이라 그래서 이 가운데 계란 후라이 같이 보이는 얘네들이 인제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빠져나오는 구멍들인데요. 이 추간공이 막히게 되면 이렇게 또 까맣게 보입니다. 까맣게 보이는 건데 이걸 수술을 통해서 이걸 넓혀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시경을 통해서 넓혀 주게 되고 막혀 있는 신경이 이렇게 뚫리면서 이제 보이지 않던 신경 구조가 보이게 됩니다. 단면을 봤을 때도 우측에 까맣게 보여 막혀 있는 부분을 이제 측면에서 들어가서 제거를 하고 눌려 있어 보이지 않던 신경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수련 받을 때나 10여 년 전에 수술은 이 측방에 대해서는 어 단순하게 감압하기가 좀 어렵기도 해서 대개 이런 경우는 유압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관절을 살리면서 이제 안쪽에 좁아져 있는 것만 제거를 할 수 있게 돼서 이 유압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사진입니다.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이제 각 검사의 이제 특징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저기 엑스레이, CT 그리고 MRI 이렇게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는 뼈의 배열을 보기에 좋고 또 뼈에 어디가 퇴행이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한다고 하면 CT는 이제 엑스레이에 비해서 뼈를 좀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RI는 비록 뼈는 좀 선명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엑스레이나 CT에서 보기 어려웠던 신경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방 조직 같이 이런 연부 조직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있던 여기서는 보이지 않던 디스크가 여기서는 어떤 형태로 있는지 보이게 되고 뒤쪽으로 터져 있는지 밀려 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골절로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퇴행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면 모양이 변해서 이제 그런 골절 부위를 찾아내야 되는데 엑스레이는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C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급성골절의 경우에는 이제 그 뼈 경계가 끊어지면서
이제 골절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CT에서도 마찬가지로 찾기 어렵지만 이제 신호 강도, 그 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신호 강도를 보이는 MRI에서는 이렇게 색깔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골절은 이렇게 엑스레이와 CT로는 발견해내기 어렵지만 그래서 MRI에서는 볼 수 있고 가끔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저는 골절인데 골절이면 뼈를 잘 볼 수 있는 검사는 엑스레이나 CT라고 하면서 왜 MRI를 또 찍나요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양이 변하지 않거나 아니면 타박상 같이 이렇게 뼈에 멍이 든 정도의 골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모양만 봐서는 이게 최근에 깨졌는지 뭐 몇 년 전에 깨졌는지 이렇게 알 수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MRI를 활용을 하면 이제 최근의 골절을 이제 감별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이제 각각의 검사의 장점을 볼 수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론은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이 이제 영상들하고 연관을 지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수술 후에 평가를 하는데도 검사가 유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왜 또 MRI를 찍거나 또 검사를 해 봐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척추 내시경 수술의 기존 현미경 절개 수술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차이 두 가지라고 하면 시야의 차이 그리고 또 이 화면을 보는 그 렌즈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밖에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건데 이제 둘의 차이는 아무래도 렌즈가 밖에 있다 보니까 이 중간에는 매개체가 공기가 되고 이제 내시경은 안쪽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이 매개체는 물속에서 이제 하는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있고요.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내시경 수술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뭐 근육 조직하고 그 여러 가지 다른 정상 조직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이 옛날에 이제 기존의 절개형 수술 같은 경우는 밖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크게 열어야 이제 넓게 한눈으로 보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또 내시경 수술은 안쪽에 카메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확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1 내지 2cm 정도의 작은 공간으로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환자분은 유압술을 한 환자분의 이제 상처인데요. 오른쪽은 이전에 절개 수술을 해서 한 상처고요. 왼쪽은 내시경 유압술을 통해서 한 상처입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면 기존 수술은 나사를 박아야 되는 이 네 가지 구멍 외에도 가운데로 절개를 해서 실제 신경 부위를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 절개선이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되는 데 비해 이 내시경 유압술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나사 박는 이 네 가지 구멍을 통해서 이제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압술을 진행해서 훨씬 더 적은 상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술 후에 MRI를 보면 또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절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넓게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육 손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 하얀 부분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원래는 이제 반대쪽처럼 정상적으로 근육이 있었던 부위인데 이제 수술 후에 이 근육을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지방질로 대체된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좀 오래 간다거나 관절에 손상이 있다거나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시경 수술은 카메라를 깊이 쑥 박아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후방에 근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그럼 작은 상처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제 상처가 작게 되니까 당연히 열고 닫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래서 수술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또 입구가 작고 물속에서 수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수술 후 감염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을 하면 이제 거의 감염이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한 2cm 정도 크기만 해서 이제 두 군데 수술을 한 겁니다. 이제 3-4번 수술을 한번 하고 같은 구멍으로 카메라만 아랫방으로 옮겨서 이제 4-5번 수술을 시행을 했는데 이제 MRI로 비교를 하면 이렇게 3-4번 협착증, 4-5번 협착증이 있어서 이제 신경이 뚫려 있지 않고 두 군데서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절개형 수술이라고 하면 이쪽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절개를 해야 이 두 개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을 했을 텐데 이제 내시경은 카메라를 한 곳만 해서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이렇게 해서 가운 두 군데를 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카메라 넣을 수 있는 구멍 확보가 되면 안쪽에서 두 군데 수술을 전부 가능합니다. 횡단면을 봤을 때 협착증이 있는 건데 수술을 함으로써 이제 정상적으로 넓어지고
신경이 확보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측면에서도 두 군데가 전부 뚫리면서 이제 막혔던 신경이 이제 길게 열려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상처가 적은 거의 또 하나의 장점은 결국에는 수술 후에 인제 통증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 논문 국제 논문 학술지에도 많이 게재가 됐는데 이제 기존 여러 사는 이 초록색 수술의 수술 전후의 수술 직후의 통증과 비교를 했을 때 양방향이든 단방향이든 이제 내시경 수술이 통증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또 이게 결국에는 모든 게 한 가지로 인제 귀결이 되고 또 저희 수술을 하는 저희 의료진 입장이나 수술을 받는 환자분 입장에서도 이제 이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빨리 회복해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건데 이제 이거가 인제 최종적인 내시경 수술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인제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 감압술을 하는 경우에 시술 시간은 뭐 1 시간 정도면 되고 또 수술 시간 자체가 짧다 보니까 굳이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척추 마취만 해서도 충분히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마취만 풀리게 되는 서너 시간 뒤면 뭐 간단하게 식사도 하시고 보행도 가능하시고 또 수술이 끝나고 나면 기존에 있었던 통증도 없어질 뿐더러 수술 후에 통증 자체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틀이나 3일 정도 3-4 일이 넘어가면 집에 귀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절개를 했을 때 수술은 대개 일 주일에서 열흘 정도 최소 입원을 하긴 했고 또 수술 부위 감염 여부를 보려고 한 열흘 정도 입원 기간을 잡았는데 그에 비해서 내시경 수술은 한 3-4일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빠른 회복 그리고 짧은 수술 시간 이제 감염에 적어지는 감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 고령 그리고 또 중증 내과 질환에서도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보면 단순 감압술이긴 한데 왼쪽 환자분은 이제 95세 여자 환자분 수술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신장 이식해서 한쪽 신장이 이제 없으신 분 수술 사진인데 기존 절개 수술하면 수술도 뭐 2-3 시간 걸릴 거고 또 전신 마취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좀 위험 부담이 있고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이런 고령과 중증 내과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척추 내시경 수술은 1 차적으로 단순하게는 근육과 뭐 조직 손상이 적은 것부터 인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인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조직 손상이 좋기 때문에 척추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고 또 상처가 작고 수술 부의 통증이 정서 회복이 빠르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절개가 작아서 수술 시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작고 수술 시간이 짧으니까 당연히 수술 후에 감염도 매우 적겠고 특히 공기가 매개가 아니고 물속에서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수술 시간 내내 인제 물로 계속 세척을 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도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또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의 최종 목표인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도 빠르다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고령이나 내과 질환을 동반한 환자에서도 얼마든지 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단점은 없냐? 단점은 이제 숙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하고 또 좋은 스승님 밑에서 이제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술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직 좀 수술 범위가 좀 넓어지게 되거나 좀 안쪽으로 자세히 봐야 되는 척추 변형이랄지 척추 종양 그리고 여러 분절에서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직은 쪼끔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쪼끔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제 처음에 인제 영상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척추 질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영상 검사가 있고 이제 서로가 뭐 엑스레이보다 CT, 뭐 CT보다 MRI 얘네들이 더 좋은 검사다 이게 아니고 서로 보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고 서로 다른 검사고 또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또 수술 후의 평가 그리고 또 수술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검사를 선택을 해서 하게 되고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은 그런 영상들로 평가를 했을 때 최소한의 침습으로 빠르게 회복을 하고 또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수술법이고 또 수술 시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예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인생 후반전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척추 수술을 할 때 병원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질 질문이 좀 난감한 부분이긴 한데 어느 병원이든지 뭐 수술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 물론 아직 내시경 수술을 하지 않는 병원들도 있고 또 내시경 수술만 하는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경 수술이 아직 모든 척추 수술에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차이가 있어서 병원 선택은 어디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본인의 질환이 어떤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내시경 수술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내시경 수술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절개하는 수술이 단점 아닌 안 좋은 수술이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얼마든지 지금 대가분들께서는 어 절개하는 수술로도 얼마든지 내시경 같이 수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 본인에게 이렇게 설명도 잘 해 주고 친절한 선생님을 잘 만나서 이제 좋은 결과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러블리 수지분이 뭐 "30 대에도 척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냐. 남편분이 허리가 너무 아파해서 걱정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했던 아주 고식적인 수술은 이제 크게 절개를 하고 또 뒤쪽에 정상 조직이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술을 좀 뒤로 미루려고 하고 또 수술하고 나서도 후유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뭐 꼭 척추 수술만이 아니고 약물 치료나 뭐 주사 치료, 시술로도 얼마든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척추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고요.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통증만 참으면서 걱정하기보다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제 30 대라고 해서 또 척추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통증을 참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만성화됐을 때 더 약물이나 이런 거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보면 네, 이순재 님께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미 증상이 발생을 하셨고요. 이제 보시면 뭐 잠자고 일어나고 운전하고 내리고 이미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하셨다고 하면 그 이상의 것 뭐 예를 들면 시술이나 수술도 고려를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보존적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하면 일단 병원 방문하셔서 뭐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먼저 시도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또 다음 보시면 네. 척추 변형은 이제 발리 가고파 님이 "척추 변형은 노화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건가? 젊었을 때 자세를 잘하면 나이 들어서 잘 유지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척추 변형은 이제 청소년기에는 어느 정도 좀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성장에 따라서 인제 급격하게 변하는 것 때문에 변형도 있지만 이제 성인 변형은 어느 정도 노화인 부분도 있어서요. 물론 젊었을 때나 인제 뭐 일을 하거나 할 때 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세가 안 좋거나 또 뭐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신다거나 뭐 운전을 길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젊었을 때 자세를 잘 유지를 하고 또 그렇게 길게 앉아 있는 시간을 좀 끊어 간다거나 스트레칭을 잘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는데 척추 주변의 근육들이 이제 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보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허리 근육을 강하게 하는 운동을 하면 이제 그런 노화 부분을 좀 늦출 수 있고요. 이제 척추는 누워 있지 않은 이상 항상 앉아서 생활을 앉거나 서면서 인제 생활을 일어나 앉는 순간부터 이제 중력 때문에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의 변형이라기보다는 척추가 정상적으로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뭐 디스크나 뭐 뒤에 관절의 퇴행은 어쩔 수 없다. 다만 뭐 운동을 하고 젊었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면 그걸 좀 늦출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봐 볼까요?
네, 송하연 님이 MRI에서는 방사선 피폭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레이와 CT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검사고요. MRI는 이제 몸의 이제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MRI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다만 이제 뭐 인공 심박동기가 들어있거나 이렇게 안에 이제 구조물, 금속 구조물이 있는 경우는 이제 상담을 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인공 심박공기가 이렇게 강한 자기장 영향을 받으면 그 세팅해 놓은 세팅 값이 변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인공 심박동기 회사 직원이 오셔가지고 MRI 검사일에 맞춰서 오셔서 세팅을 좀 변경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많이 기계들이 좋아져서 크게 걱정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MRI는 방사선과 관련 없다, 이제 자기장과 관련된 검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봐보겠습니다. 네, 낚시하는 아재님이 이제 척추 수술을 하면 통증이 아예 전부 없어지나 아니면 조금 남아 있나 질문을 하셨는데, 척추 수술을 하면 이제 내시경 수술로 이제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 수술을 하기 전에 신경이 눌려서 나타났던 증상은 뭐 거의 전부 없어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지 이제 통증 외에 뭐 마비가 있다거나 감각의 변화가 있다거나 뭐 힘이 떨어지는 것 같은 신경 손상이 어느 정도 비가역적,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한 증상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도 후유증이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증이나 단순 통증이나 저림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가역적인 증상이라서 이제 수술을 적절한 시기에 받게 된다면 이제 그런 통증은 거의 없어지게 되고요. 대신 내시경 수술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수술 후 통증에서 봤을 때 그 통증 점수가 아주 0점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뒤쪽을 근육이나 이런 일부 조직에 손상은 있을 수 있어서 수술 후에도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낄 정도의 통증은 아니지만 이따금씩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다거나 이제 그 정도의 통증은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장된 표현일 것 같고, 수술 후에 일상생활 할 정도로 불편하진 않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키보드 매니아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허리를 삐끗해서 디스크가 터질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디스크는 나이 들면서 이제 퇴행 변화도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본래 젤리 같은 성분이라서 이렇게 누르면 이제 말랑말랑하고 또 복원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퇴행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그 말랑말랑했던 수분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제 좀 푸석푸석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가 이제 삐끗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되게 자세가 바르지 않다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좀 힘이 많이 쏠렸다거나 해서 불균형한 힘이 이제 가해졌을 때인데, 그러면 이제 디스크가 이제 젤리 상태라고 하면 한쪽을 누르더라도 어느 정도 좀 복원력이 있겠지만 이제 퇴행이 진행하게 되거나 또 아니면 그 디스크가 버틸 수 있는 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가해질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디스크가 터질 수 있고, 그래서 또 젊은 분들은 그래서 이제 오히려 어르신들보다는 디스크는 또 20, 30대 젊은 분들에서 조금 더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질환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삐끗해서 디스크가 이제 당연히 터질 수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블루보틀님이 양방향과 당방향은 어떻게 다른가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질문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양방향은 방향이 두 개란 얘기고요. 이제 단방향은 이제 방향이 한 개란 얘기입니다. 이제 둘 다 내시경이긴 한데, 이제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구멍을 어떻게 활용하냐인데, 단방향은 구멍이 하나이기 때문에 카메라도 그 구멍으로 들어가고, 저희가 수술하는 기구도 그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멍으로 카메라도 넣고 같이 기구도 넣어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양방향은 구멍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요. 하나의 구멍으로는 카메라를 넣고 반대쪽으로 다른 구멍으로는 이제 뭐 드릴이나 이제 뭐 집게랄지 이런 수술 기구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서로의 이제 장단점이 있게 되는데, 양방향은 이제 카메라를 약간 좀 뒤에서 멀리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했기 때문에
뭐 수술하는 입장에서 시야도 좀 원활하게 확보되는 경향이 있고 이제 뭐 일반 이전의 절개와 비슷한 이제 동작으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술자가 쉽게 배울 수 있는 상대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수술이고요. 이제 단방향은 하나의 구멍에 카메라를 놓고 거기서 인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절개나 이런 거는 인제 하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뭐 조직 손상이나 이런 거는 쪼금 더 적게 할 수 있고 또 수술 인제 반면에 인제 술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과 전혀 다른 수술이라고 할 정도로 좀 배우는 데 좀 난이도가 있는 수술입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보월드 님께서 "내시경이 가능하다면 절개보다 내시경 수술이 좋은 거냐."고 여쭤보셨는데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고수 옛날 저희 스승님들 분 중에 정말 고수분들은 절개 수술도 마치 내시경 수술처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가 이제 뭐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되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제 내시경 수술은 아무래도 상처가 적게 내는 경향이 있고 또 조직 손상이 적다 보니까 회복이 이제 일반적으로 대개는 이제 빠르고 이제 뭐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 통증도 덜 느끼고 뭐 이런 장점이 있는 수술인 건 맞습니다. 네, 또 질문 한번 봐 볼까요? 네. 반백의 품격님께서 "허리 수술을 한번 하고 나서 또 하게 될 수도 있나요?" 어 이게 허리 수술은 이제 항상 환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위암 수술이나 아니면 뭐 점 빼는 수술이나 뭐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한 번 하고 완치입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허리는 평생을 계속 쓰기 때문에 또 허리가 여러 분절이 있어서 한 군데 허리를 하더라도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도 하고 또 디스크를 수술을 하더라도 이걸 한 번에 싹 긁어내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디스크가 또 재발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암 수술 같이 한 번 수술하고 완치받고 '난 앞으로 평생 문제 없을 거다.'고 자신 있게 또 활동을 하게 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제 보통 확률적으로 항상 쉽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 확률이라고 하면 높진 않고요. 되게 한 4 내지 5%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0명 수술을 하면 95 명은 별 문제 없는데 이제 5 명은 가끔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흔한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나 수술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하시다가 인제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부위에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한번 봐 볼까요? 네, 블루보틀 님이 인제 "엉덩이 통증인데 허리가 안 좋아서도 그럴 수 있냐?" 인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허리가 안 좋으면 당연히 엉덩이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일단 엉덩이 쪽 이제 허리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인제 엉덩이를 통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아까 뭐 제가 보여드린 검사를 봤을 때도 이제 서로 다리 길이나 뭐 골반 틀어짐이나 또 척추 근육이나 척추 디스크나 관절이나 이런 게 서로 다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서 허리가 안 좋음으로써 한쪽을 많이 쓴다거나 하는 이유로 허리가 근육이 장기간 뭐 수축을 한다거나 한쪽 근육을 안 쓴다거나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통증도 있고 또 허리 신경 자체가 이제 엉덩이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인제 위쪽에서 눌리면 또 증상은 엉덩이 쪽으로 나타나고 그럴 수 있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라이언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디스크 4-5 번이 좋아져 있어요. 약을 일 주일 먹어서 연관통이 좋아졌는데 아직 허리 뻐근함이 있다. PDRN 주사를 맞아도 될까?" 이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 PDRN 주사는 우리 그 DNA 주사고요. 인제 염증을 줄여주는데 굉장히 탁월하다고 인제 실제 저희 병원 원장님들께서 썼던 이제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테로이드나 인제 이렇게 부작용을 우려를 해서 못 맞으시는 분들 또 아니면 스테로이드의 과다 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은 대체해서 PDRN 주사를 쓰기도 하는데 이제 허리 뻐근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디스크가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약을 먹었다고 해서 디스크가 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염증 반응으로 인한 통증은 남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거에 통증의 원인이 된 뻐근함이라고 하면 PDRN 주사도 이제 염증이 조절이 되면서 통증 조절에 인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질문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 시간도 됐고 해서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긴 시간 동안 이제 시청해 주신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이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도 또 좋은 주제로 이제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찾아뵙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청담 해리슨 송도병원의 대표 원장 김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